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10월 11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데일리 시황은 원칙상 화면 자료 없이 그냥 음성으로 진행할 거고요. 꼭 필요할 때만 화면 자료를 넣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소폭 상승 마감한 중국 증시는 10월 11일 월요일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오후장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석탄 공급이 조금씩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고, 하지만 반면 부담 요인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있는데요. 3분기는 아무래도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생산 제한도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재발 그리고 폭우 기후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별로 격차는 크겠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지수 등락폭으로는 상해 종합지수 마이너스 0.01%, 심천 성문지수 마이너스 0.32%, CSI 300지수 플러스 0.13%, 상증 50지수 플러스 0.62%, 상해 과창 50지수 마이너스 1.08%, 심천 창업한 지수 마이너스 1.45%, 업종별로 상승 업종은 귀금속, 공항, 석탄이 4%대, 항공우주, 은행 2%대, 자동차 부품, 인터넷, 농업, 보험 등이 1%대 상승 마감했고, 오늘 하락 업종은 8월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업종 위주로 낙폭이 컸는데요. 수력 5%대 하락했고, 가스, 발전 설비 4%대, 환경보호, 전력, 정유, 건설이 2%대 하락했고, 그 외에 외식, 관광, 제약, 기계, 에너지, 장비, 철강, 반도체 등은 1%대 하락했습니다. 우선 전력난과 관련해 지난 10월 8일 오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장 총리가 시장화 수단과 개혁 조치를 유효하게 운영해 전력과 석탄 공급을 보장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으로는 첫째, 민생을 우선으로 해서 동북 지역의 겨울철 발전용 석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증산 잠재력이 있는 탄광들이 가급적 증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력기업의 단계적인 세수 납부 지연 정책을 시행한다. 넷째는 화력 발전 가격 시장화인데 전기 매매 가격의 상하 변동폭을 기존의 10%, 15%에서 20%까지 허용하며 고에너지 소모 산업은 시장 거래에 따라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데 20%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사막 고비 지역에서의 대형 풍력, 대형 태양광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응급 비상용 전원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여섯째, 고에너지 소모, 고탄소 배출 프로젝트의 맹목적인 발전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10월 11일 오늘 장중에 나온 기사로는 발개위가 10월 7일까지 7일 이하 재고 보유 석탄 기업 수가 국경절 전보다 9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석탄 생산지에 내몽골 자치구, 산서성, 섬서성, 신강 위그르 자치구 등이 있는데 탄광 증산과 관련해 첫째, 내몽골 자치구의 경우 지난 10월 7일 밤에 내몽골 자치구 에너지국에서 내몽골 소재 탄광 중 증산 잠재 기업 명단에 포함된 72곳에 안전 확보 전제하에 임시적 증산을 허용했다고 과거 영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72개 탄광 기업 중 7개가 중앙국유기업인데 이 7개 중앙국유기업 외의 기업은 관련 지방부처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10월 말까지 임시 증산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몽고 자치구 내에 으얼도스라는 시가 있는데 으얼도스 시의 최신 석탄 데이터에 의하면 과거에 일간 석탄 생산량이 180만 톤 미만이었던 것이 10월 들어 일간 생산량이 209만 톤 이상 달했다고 합니다. 둘째, 산서성은 국경절 연휴 동안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60곳의 탄광과 372곳의 비탄 광산이 생산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셋째, 섬서성 유린시에서 일정 수량의 석탄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 석탄 생산지의 증산을 허용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에 석탄 공급 부족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산업 생산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있어서는 이번에 10월을 잘 넘기면 석탄 공급 부족 피크를 일단 넘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증시의 선반영 성격을 고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홍콩 증시. 오늘 홍콩 항생지수 1.96% 상승, 홍콩 애취지수 2.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상해 종합지수는 상해 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한 1,600여 개 종목이 다 편입돼서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홍콩 항생지수랑 홍콩 애취지수의 경우에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2,500여 개 종목 중 50개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중되어 있죠.
홍콩 항생지수 50개 편입 종목 중 오늘 상승폭 큰 순으로 쭉 말씀드리면 메이투안 8.36%, 아리바바 7.91%, BYD 5.2%, 초상은행 4.98%, 하이디라오 4.06%, 신이광능 3.71%, 중국평안보험그룹 3.46%, 삐구이유안 서비스 3.28%, 텐센트 2.95%, HSBC 홀딩스 2.62%, 중국 해외발전 2.41%, 중국인수보험 2.37%, 샤오미 그룹 2.36%, 길리자동차, 지리자동차 2.25%, 신주국제 1.7%, 중국바이오제약 또는 중국생물제약 1.52%, 항생은행 1.27%, 중은홍콩 1.23%, 중국석유 1.23%, 은하오락 1%, 중국유니콤 1%. 여기까지가 오늘 1% 이상 상승한 종목이고 나머지 상승폭이 작거나 하락한 종목은 생략할게요. 홍콩에 상장한 중국 플랫폼 종목들이 지난주 10월 7일부터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뒤 시간상 보면 10월 6일 찰리먼거가 지난 3분기에 알리바바 미국 종목을 늘렸다고 발표했는데 보유 주식 수를 6월 말에 13만 6만 주에서 9월 말 30.2만 주로 늘렸습니다. 알리바바 홍콩 종목은 작년 10월 28일 고점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55.3% 급락한 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3거래일 동안 21% 상승했습니다. 텐센트는 올해 2월 10일부터 10월 6일까지 41.6% 급락한 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3거래일 동안 10% 상승했고 메이투안의 경우 올해 2월 17일 고점부터 8월 20일까지 57.2% 급락한 후 잠깐 횡보세를 보이다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3거래일 동안 21% 상승했습니다. 메이투안의 최근 동향을 정리해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찐정투 과거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10월 6일 메이투안이 국경절 기간 소비 추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소비 의지가 강화되면서 국경절 연휴 동안 소비가 개선됐다. 메이투안의 부문별 소비 데이터에 의하면 국경절 기간 메이투안 앱을 통한 전체 소비 금액은 코로나의 해인 2020년 국경절 대비 29.5% 증가했고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국경절 때보다는 51.6%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 들어 중국 내수 소비 둔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메이투안의 국경절 연휴 기간만의 결제 데이터 즉 일시적인 데이터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10월 7일 메이투안이 상승할 때 이 부분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둘째는 정부의 반독점 조치 면에서 알리바바의 경우 중국 시장감독관리 총국에서 작년 12월 24일부터 알리바바의 양자택일, 즉 입점 상인들에게 다른 경쟁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 못하게 하는 양자택일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올해 4월 10일에 2019년 매출의 4%에 해당되는 182.28억 위안의 벌금을 알리바바에게 부과했습니다. 한편 메이투안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양자택일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 10월 8일 금요일 장 마감 후 메이투안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려서 양자택일 불법 행위를 금지시켰고 12.89억 위안의 독점협력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고 2020년 매출액의 3%인 34.43억 위안을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메이투안은 내부 정돈을 통해서 양자택일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현지 증권사인 국성증권, 동호증권, 그리고 노무라 동방국제 등은 메이투안에 대한 벌금 강도가 알리바바 때보다 약해서 예상을 좀 하회했다고 했고 이번 벌금은 플랫폼 산업 규범화에 두는 의미가 산업 발전 제한 자체보다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가의 추세적 반등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벌금 부과를 비롯해 메이투안에 대한 정부의 반독점 조사가 일단락되면서 투심도 예전보다는 좀 개선될 거라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곧 3분기 실적 시즌인데 CICC가 10월 11일 메이투안 3분기 실적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2분기 기준 메이투안의 매출 구성은 음식 배달 앱 52.8%, 숙박 예약 19.7%, 신사업 27.5%, 이 신사업에 동네형 공동구매, 외식업 B2B, 공유 자전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CICC 보고서에 의하면 메이투안의 3분기 음식 배달 앱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성을 유지할 것이지만 일부 도시의 코로나 확진자 재발, 배달 기사들의 방역 비용 확대 및 하계 보조금 투입 확대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숙박 예약은 일부 지역의 폭우 기후, 일부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재발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사업부문은 매출은 계속 증가하지만 일부 초저가 상품 철회, 각 도시에서의 차량 예약 보조금 확대 등으로 적자 규모는 전 분기 대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상 10월 11일 중국과 홍콩 마감 시황이었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였습니다.